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 지사가 검찰 조사가 끝난 뒤에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 해명이 오히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점곤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전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였던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경남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간담회였죠. 홍준표 지사의 해명이 오히려 이제 더 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먼저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으로 아내 비자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그 1억 2천만 원을 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치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수표를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당에 제출했습니다. 2011년 당대표 경선에 이렇게 출마하려면 이제 이른바 이제 기탁금이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1억 2천. 예. 그 당시 1억 2천이었던 네. 거고요. 1억 2천만 원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소명을 한 건데 아내의 비자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발언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 지사는 소명이라고 그러고요. 네. 검찰은 변명이라고 그러고 일부 언론도 이게 과연 자충수냐 아니면 어쩐 그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냐 이런데 일단 예. 들여다보면 지난 8일 소환조사 때 네. 그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했던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예.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당 기탁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자료는 부족했다는 말이 있었고요. 예. 그에 대한 그래서 보도도 나오고 검찰이 조사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홍 지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거고요. 예. 해명의 요지는 성완종 전 회장한테 받은 돈이 아니고 네. 그 대여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아내의 비자금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냈다. 네. 예. 그 돈은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 그 자신이 변호사를 하면서 번 돈 그리고 국회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대책비 가운데 남은 돈의 일부를 아내에게 줬고 그거를 아내가 모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완종 회장한테 돈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약간의 자신의 불법 행위가 포함이 된 얘기를 스스로 고백한 셈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 지사가 아내에게 이제 생활비로 준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국회 대책비인데 매달 4, 5천만 원씩 네네. 줬다고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어떤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를 한 적이 좀 오래돼서 네. 저희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친구,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책비가 월 4, 5천만 원 되느냐 그랬더니 예.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홀수달에는 그보다 조금 적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짝수달에는 상대적으로 홀수달보다는 많다고 하는데요. 국회 대책비라는 항목은 별도로 예. 없고 교섭단체 대표에 대한 지원비 성격의 활동비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국회 여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예. 그 매달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한 1,700만 원 그리고 직책수당 홍 지사도 언급을 했었는데 매달 600만 원. 예. 그다음에 그 직책 위에 있는 국회의장 본인 활동비를 쪼개서 원내 대표들한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게 한 500만 원 되고 분기마다 한 2천만 원. 이걸 다 합해봤더니 연간 한 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원내대표는 이 돈을 각종 국회 행사 그리고 당 행사 원내대표단 지원비 그리고 의원들 회식비 야당한테도 주고 네. 이렇게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영수증을 근데 이제 뭐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써도. 예, 그렇습니다. 이 네. 국회 대책비는 여당 원내대표한테 주는 하나의 특권,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네. 일종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묻지마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이런 관행을 고치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요. 네. 물론 그렇다고 이걸 사적으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홍 지사가 아내한테 줬고 그걸 아내한테 줬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공금 횡령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매달 뭐 4, 5천만 원 뭐 이렇게 받은 거는 뭐 이렇게 뭐 규정상 크게 이제 어긋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돈을 사적으로 이제 썼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4, 5천만 원 이제 받았다는 내용에서 이제 상임위원장 활동비가 있고요. 또 예. 원내대표 직책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임위원장에서 활동하는데 또 원내대표에서 활동하는데 쓰라는 그런 명목이죠. 예.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요. 다른 기관에서 공공기관은 다 영수증 같은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게 국회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쓰라는 돈이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상당수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이라는 걸 줍니다. 예. 그래서 저도 검사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뭐 수사비 명목으로 주는데 그 당시는 이제 월급이 작기 때문에 수사비 명목으로 주지만 그걸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생활비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수사 목적으로 수사에 쓰라는 걸 줬기 때문에 수사비를 써야 하는데 네. 그걸 생활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지사도 이 얘기를 하기를 국회 대책비 중에서 일부 나머지를 썼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러면 업무상 횡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수당 명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비를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엄격히 따지면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안에 지금 비자금이 3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억 2천만 원은 기타금으로 썼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은 1억 5천만 원이 그러면 이제 남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예.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직위 이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예. 재산을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 기관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그래서 누락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거의 뭐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네. 뭐 그냥 경고 정도 아니면 뭐 정정 신고하라 그 정도고요. 고의적인 것이 명백할 때가 주로 과태료니까 네. 사실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거의 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봐야 공소시효 되겠네요.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은 이제 선거를 나가게 되면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 선거 공보물에 네. 재산이 얼마인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허위로 됐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직자윤리법이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뭐 아까 말씀드린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지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사실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지금 말한 것이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예.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근데 두 개 뭐 처벌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뭐 시효도 나와 있고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홍 지사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를 우리 아내에게 줬다고 특정하지 않는 이상은 검찰에서 처벌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어떤 홍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간혹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교묘하다, 치밀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아내의 비자금 조성 사실조차도 홍 지사는 이제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홍 지사 입장에서는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할 때도 내가 몰랐는데 뭔 처벌을 받겠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예. 거기다가 지금 뭐 홍 지사 아내가 보관했다는 은행 대여금고도 또 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여금고는 불법 자금을 숨길 때 자주 이용되는 그 금고인데 이런 대여금고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변호사님도 지금 대여금고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 대여금고 이게 뭐 키를 가지고 키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대여금고가 이렇게 이렇게 돼 사실 있군요. 특수계층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은행이 이 얘기를 하면 일정 한 달에 돈 주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열쇠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금고 문을 여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 예, 금고를 일단 아마 금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에 네네. 어떤 자기의 비밀번호를 그렇죠. 입력을 해야 비밀번호. 하고요. 들어가면 이 열쇠가 은행하고 고객하고 둘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기만 금고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죠.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은행 네. 쪽에 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보통 그 지점들이 새로 생긴 은행 지점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가 대여금고가 다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그 은행 지점에도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말씀하신 대로 VIP 고객만 신청하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열쇠를 주거나 비밀번호로 이렇게 네. 하고요. 그 안에 무엇을 넣는지는 본인만 알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물어보니까 출입구까지는 은행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은행 직원이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넣고 빼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은행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물어본 은행에서는 월 이용료가 3만 원, 작은 거는 3만 원이고요. 큰 거는 한 5만 원 정도 네. 받는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뭘 넣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금고, 네. 비밀 금고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비리 의혹 때마다 이런 그 자주 등장하는 대여금고가 예.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예.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박연차 그 태광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과정에서도 네네. 이 대여금고가 나왔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그 미납 비자금 추징할 때도 이 대여금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과 홍 지사 쪽이 뭐 돈 전달 시점과 장소를 놓고도 이제 상당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홍 지사 쪽에서는 뭐 일정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잠깐 그 대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달자가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표를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정표를 제출하기 어렵다. 검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돈을 줬는지 그 일시장소를 이야기를 물으면 그때 확인이 되면 일정표를 제출하겠다. 네. 일정표 제출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예. 그 홍준표 지사가 검찰을 갔다 온 다음에 한 다음에? 얘기하고 예. 비슷한 얘기예요. 소환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돈을 받았고 어디서 받았는지를 묻지도 않았다. 이런 수사가 어딨냐 이런 건데요. 그 장외에서 검찰과 홍준표 지사의 그러니까 치열한 수싸움이 재판을 앞두고 계속되는 건데요. 검찰의 입장은 말씀하신 검찰의 입장은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연히 질문을 해도 부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돈 받은 장소 시간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이게 재판 과정에서 홍 지사 측이 알리바이, 즉 현장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현장 부재 증명을 하는 논리를 만드는 시간만 벌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2011년 6월 어느 날이고 지금 돈 받은 시점과 장소는 수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모르면 부르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을 분명히 검찰은 해놨다. 네. 그리고 관련 기록과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 그 일시 장소를 모르면 홍준표 지사 소환도 안 했던 입장이다. 이런 거고요. 일정표를 강제로 압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일정표를 이제 입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임의 제출 받는 겁니다. 예. 내라고 하면 임의로 사진에서 내는 게 임의 제출 방식이 있고 만약 내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홍 지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강제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그 일정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이 수사가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뭔가 강제적으로 일정표를 받는 것은 사실 모양새도 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행의 일시 장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특히 모든 범죄에는 이제 범행의 일시 장소가 있는데 네. 예.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일시와 장소를 전혀 특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네네. 6월 달 특정하지 않습니까? 2011년 6월 특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소도 의원회관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이제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홍 지사 측에서는 알리바이인데 네. 이제 알리바이에 대해서 뭐 일시장소 알려주면 또 알리바이를 새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려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아마 그 의원회관 내에서도 홍 지사를 같이 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확보하고요. 네. 동선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고 예. 또 사진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은 이제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그 소환 일정이 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레 모레 오전으로 예.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모레 오전 10시로 확정이 됐고 이완구 전 총리도 그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위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소환이 네. 됐고요.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검찰은 조사 당일에야 이완구 그 전 총리의 정확한 신분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전 총리에 대한 혐의는 역시 지난 2013년 4월에 충남 부여 청양 재선거 당시에 성 전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검찰은 그 성 전 회장과 함께 그 재선거 캠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행비서, 운전기사, 자원봉사자 등을 불러서 이 정황 증거를 찾는 데 노력을 해왔고요. 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완구 총리가 그날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둘이 만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 캠프한 사무실, 밀실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네. 독대를 했느냐가 제일 1단계 수사가 될 거고요. 2단계 수사는 독대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돈을 받았느냐에 관한 것이 이제 두 가지 쟁점인데 네. 일단 1단계 어떤 거기서 독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진술이랄지 그런 것도 동선 파악이랄지 네. 휴대폰 추적이랄지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단지 그 방안에서 3천만 원을 전달했느냐 여부가 아마 검찰에서 밝히는데 수사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전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김광삼 변호사, 오점건 YTN 사회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